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역사 이해를 도와주는 10분 역사의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같이 알아볼 주제는 교과서 43페이지에 나오는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성립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등장하기 전에 고대 그리스 세계의 이야기의 후반부로 우리가 잠깐 돌아가 보면 그리스 세계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패권 싸움, 즉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 간에 벌어진 대전쟁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서로 간에 큰 피해를 입게 되겠습니다. 결국 그리스 폴리스들의 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약해지게 되고 결국 기원전 4세기경에 가면 그리스 북쪽에서 등장한 신흥 세력인 마케도니아에게 이 고대 그리스 세계가 정복당하게 되면서 그 종말을 맞게 되겠습니다. 그 직후에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도 최고의 전쟁 천재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알렉산드로스라는 젊은 왕이 마케도니아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에 남을 위대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알렉산드로스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원전 334년 동방으로 오리엔트로 자신이 직접 선봉 기병대의 선두에 서서 그 위대한 원정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드로스는 순식간에 이집트를 정복하였고요. 곧 이어서 대제국이었던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또한 빠르게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군대를 몰고 점점 동쪽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와 현재 인도의 서북부인 인더스강 유역까지 정복하는 원대한 원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그림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물리쳤던 그 이수스 전투라는 전투에서의 알렉산드로스와 페르시아 왕을 그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원정은 인도에서 종료되게 되었는데 너무나 오랜 원정으로 인해서 지친 병사들이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들어누워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꿈을 꾸고 그 시련을 눈앞에 두던 알렉산드로스는 33살의 나이로 열병에 걸려서 사망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서 제국을 이어받을 후계자를 미처 정하지 못하였고, 그렇게 되면서 이후에 알렉산드로스 휘하의 장군들이 서로 자신이 제국을 가지겠다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제국, 알렉산드로스가 세웠던 그 대제국은 장군들에 의해서 갈갈이 찢겨지게 됩니다. 이 짧았던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만들어낸 것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동쪽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이 네모칸 빨간색 네모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곳곳에 건설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이주해서 살게 되면서 원래 그리스의 문화와 동방의 원래 주민들이 갖고 있던 그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헬레니즘 문화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리엔트, 동방의 문화와 그리스 문화가 합쳐졌다고 해도 그리스적인 색깔이 조금 더 강하다는 점에서 그리스 민족의 이름인 헬레네스가 그 문화의 이름으로 붙어서 헬레니즘이라 부르고 있고, 이 헬레니즘 문화는 범위가 확대된 그리스 문화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 헬레니즘 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고대 그리스 시기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폴리스들로 서로 나누어져 있느라 다른 폴리스의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배타적이었습니다. 너는 아테네 사람, 너는 스파르타 사람, 이렇게 배타적이었고,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외국인들한테 폴리스의 참정권을 주지 않고 차별한 것처럼 그렇게 폴리스들 간에는 조금 배타적인 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로스 제국이, 헬레니즘 제국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제국 내에서 살게 되면서 제국과
그리고 그 세계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평등하다고 여기는 차별 없이 평등한 세계 시민주의적인 문화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헬레니즘 문화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개인주의입니다. 폴리스에 나누어 살던 고대 그리스 세계의 시민들은 우리 폴리스끼리 뭉쳐야 된다는 공동체 의식이 굉장히 강렬하였습니다. 그러나 폴리스를 넘어선 대제국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게 되면서 폴리스, 우리 폴리스라는 공동체 의식은 무너지게 됩니다. 거기에 알렉산드로스 왕의 사망 이후 다양한 장군들이 등장한 정치적인 혼란까지 겹치자 이렇게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과 셀 수 없이 수많은 내 주변의 위협들 중에서 내 자신을 안전하게 챙기는 개인적인 문화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지금 봤듯이 개인주의가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요해진 것은 우리 폴리스의 발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나의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두 철학의 학파가 나오게 되는데 바로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 두 학파가 되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다고 생각을 했겠습니다. 사람은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망을 쫓는 삶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삶을 살면서 스스로를 절제하는 그런 삶을 살면 조그만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절제된 삶을 살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요즘 말하는 소확행을 실천하면서 살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 스토아 학파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 즐거움을 즐기면서 사는 삶을 행복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쾌락에도 정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육체적인, 신체적인 쾌락. 뭐 예를 들면 맛있는 걸 배불리 먹거나 하는 거는 오히려 많이 먹다 보면은 배가 불러서 아프게 되니까 고통이 따라오게 되니까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들의 쾌락이란 것은 그냥 즐기고 행복한 게 아니라 고통이 없는 안정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이것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한 삶이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레니즘 문화의 예술은 고대 그리스 세계의 예술보다 인간의 감정을 더욱더 과장되고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세계의 조각을 보면은 표정이 굉장히 근엄하고 절제가 되어 있는데 헬레니즘 시기에 유명한 라오콘상이라는 이 조각을 보면은 라오콘이에요. 라오콘상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자기가 겪는 것처럼 과장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헬레니즘 문화의 예술에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의 짧은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간단히만 알면 되겠고, 헬레니즘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에 대해서 알고, 마지막으로 그 중에서도 철학적 학파 두 가지인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의 학파의 그 주장 내용을 간단히 알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참고로 알렉산드로스 제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세웠다는 점에서 그냥 헬레니즘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 중요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